강경식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사회를 본 지가 우리 재능 집회에서 사회를 본 지가 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도 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작년에 한 9월이었나요? 제가 부천에서 있었던 좀 규모가 좀 큰 집회에서 제가 사회를 봐서 전형 문화제였는데 문화제를 망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도 있고 트라우마 하니까 또 최덕효 동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줄을 딱딱 맞춰서 앉지 마시고 좀 편하게 오늘 저녁 문화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할 때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면 갑자기 잊어버려요. 다음 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이게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화요일 저녁 투쟁 문화제를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어나시죠. 먼저 가신 선배 열사들과 그리고 전국에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그리고 민중들, 특히 고공농성이 어디 있죠? 울산에서, 그리고 평택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왼쪽에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마침내 하나올 우리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영원한 민중의 노래, 투쟁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이 바로 이 자리에서 거리농성,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916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불빛이 보이시죠? 종탑에 올라간 지가 42일이 되었고, 그 1916일이라는 숫자를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1초에 하나씩 세어도 1916까지 세려면 32분이 더 듭니다. 여러분, 하루가 몇 초인지 아십니까?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하면 되죠. 그래서 1916을 1초에 한 번씩 32분이 걸리는 1616을 초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농성 시작할 때부터 하나, 둘, 1초에 하나씩 숫자를 세웠다면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가 3600 곱하기 24에서 14400초가 되고요. 84,400초군요. 그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6을 버리고 1900을 곱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1억 6천0초가 넘더군요. 우리 투쟁을 시작한 2007년 12월 21일 그때부터 하나둘 세워왔다면 1억 6천만을 넘게 세워야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싸워왔습니다. 우리 그 기간보다 훨씬 넘게 해고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전국학습지 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황창훈 동지를 모시고 투쟁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학습지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황창훈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이 자리에 서면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들고 생각들도 많이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요. 지금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 다 예전에 어떤 경험과 기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내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하는 걸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인데요. 어떻게 보면 했던 기억을 또 하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제가 좀 해고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저희 전국학습지 산업노동조합이 처음에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도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바로 파업을 하고 그리고 우선 협약안이라는 걸 체결하고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2001년도에 다시 임금협약 쟁취를 위해서 파업을 하고 그리고 임금협약을 쟁취했습니다. 2001년도에 이 투쟁 과정에서 두 번째 파업 투쟁 과정 속에서 노동자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12명의 조합원이 해고가 됐고 그리고 간부들이 임금 급여 가압류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비도 가압류되고요. 제가 해고된 날이 2001년 11월 22일입니다. 그때 이 앞에서 집회도 못하고 사측이 집회 신고를 해놔서 저쪽 건너편에 가서 해화동 성당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자리에 모인 조합원들에게 겁도 없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 투쟁 1년, 2년, 아니 5년, 아니 10년이 되더라도 제가 복직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그 힘으로 10년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10년이 지난 2011년엔 아마 이 자리에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 기도회에서 제가 또 겁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15년, 20년, 아니 복직할 때까지 저 계속 싸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약속하고 얘기하는 것만큼 노동자 일을 하면서 가장 확실한 자기 강제를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앞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들 지켜나가는 것이 제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재능교육투쟁 만 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능교육 조직이나 팀장인 전초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복직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 네가 장을 지지는 꼴을 꼭 보고야 말겠노라. 이런 각오를 다짐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능교육 이 현재 투쟁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가슴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 나는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존경하는 분들이 다 있으시죠? 그리고 그분처럼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라는 분들이 다 가슴속에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을 닮아가고 또 쫓아가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를 살고 있게 하는 그런 분들이 다들 있으시죠. 저도 몇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트위터라는 걸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팔로잉을 이제 처음 해야 뭘 글을 볼 수가 있잖아요. 첫 팔로잉을 누구를 할까? 이거에 대한 굉장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소중한 분한테 해야겠다. 내 첫 팔로잉은 누구였다 라고 얘기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어떤 글도 팔로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적지적 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냈습니다. 누구였냐면 하종광 소장님입니다. 하종광 소장님이 뭐 다들 아시죠? 네, 강연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 하종광 소장님이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님이셨고 지금은 성공회대 노동대학 학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강연을 제가 노동조합이 생긴 이래로 적어도 20번 이상은 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 간부들이 매번 똑같은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새로웠고 그분의 강연을 들을 때면 언제나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 강연을 들을 때마다 나도 저렇게 대중들에게 호소력 있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대중들과 교감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또 해고자로 생활을 하면서 강연을 정말 많이 부탁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 3지부 장을 할 때 지금 각 지국에 하종광 소장님이 직접 다 방문하셔서 재능교육의 서울 동북권역을 직접 다 방문해서 조합원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흔쾌히. 그래서 각 지국들을 돌면서 소장님께서 직접 조합원들 강연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투쟁 과정 속에서도 그 전에도 조합원 교육을 굉장히 많이 부탁드렸습니다. 2007년 한솔교육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할 때였습니다. 하종광 소장님께서 저한테 그 당시 노동방송국에서 이렇게 DJ를 하실 때였는데요. 저에게 전화 인터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전화기 배터리가 딱 떨어져서 제가 익숙한 이름 해화경찰서를 들어가서 배터리 그 핸드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폰을 꽂고 그 로비에서 전화를 연결해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장님께서 그런 경찰서를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도 있군요. 뭐 이런 농담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교육 투쟁할 때 제가 몇 번 그래도 언론을 탄 적이 있는데 한겨레 20일에 우리 하종관 소장님이 취재하신 내용으로 제가 뭐 저를 포함한 학습지 교사들의 투쟁에 대한 얘기들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2007년 우리 재능교육 투쟁을 하고 나서도 교육이 상당히 조합원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부탁드렸고 그때마다 흔쾌히 몇 되지 않는 조합원들 교육이지만 꼭 오셔서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강연을 하시면서 그 박재동 화백의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강연 들으신 분은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박재동 화백의 그림에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일제시대라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냥 글이나 끄적이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총을 들고 항일 무장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하종광 소장님께서 저한테 저를 지목하시면서 아마 항청은 동지가 항일 무장운동을 하는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합원들 앞에서 굉장히 뿌듯했겠죠. 그죠? 예. 그 힘도 나고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종관 소장님 강연을 들어보신 분들은 뭐 이런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유는 예를 들면서 우리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옮기는 것 같고 어떤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회사 건물 밖에 더 번듯한 걸로 주겠다라고 했더니 노동조합 내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아니, 옮기자. 더 건물도 번듯하고 좋지 않냐? 더 넓게 쓰고 이걸 갖고 죽이네 사네 욕을 하고 해가면서 싸우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하종관 소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도 현장 활동을 해봤고 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현장 활동을 포기하고 이렇게 교육 현장을 다니는 일을 선택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현장에서 조합 활동하고 있는 많은 간부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또한 굉장히 뿌듯하고 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진정성 어리게 눈물을 머금는 소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쟁이 이어지면서 2013년 올해가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몇몇 글들을 올리셨습니다. 재능교육 투쟁 현재 재능교육 본사 앞에 종탑 앞에 서 있는 이 동지들을 타협주의 세력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종탑 고공농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곧 운동의 기득권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노동자 상급 단체의 간부나 또는 어느 진보정당의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그걸 직접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하종광 소장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얘기 더 하신 게 있죠. 재능투쟁이 정리된 뒤 만약 이 사람들이 운동권에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 가서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에게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과를 꼭 받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운동의 기득권 세력, 이것도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상급단체를 가거나, 의원 행세를 하거나, 이런 걸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과를 반드시 받겠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투쟁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조합원들 개개인으로 보면 저를 비롯해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소장님께서 강연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개나 소나 하는 거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다. 그게 노동조합의 힘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미흡합니다.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걸 하나로 만들어가고 하나로 만들어서 힘있는 노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조합원들 함께 해야 할 일이고 또 제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를 욕하십시오.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을 욕하십시오. 이 투쟁, 전 그런 거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이 투쟁을 힘있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지 노조 그간 치열하게 학습지 교사들의 전체 노동자들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저희 조합원들 정말 끈질기게 질기게 싸워왔습니다. 재능교육의 투쟁 이 날짜만큼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투쟁 멈추지 않고 계속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재능교육 투쟁 반드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더 힘내고 우리 조합원들 더 마음 모으고 이 투쟁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유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재능교육 투쟁 승리만을 바라보고 또 힘없이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보자! 전원복지 단체협약 원상회복 재능투쟁 승리하자! 단체협약 원상회복 재능투쟁 승리하자! 재능투쟁 승리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네, 고맙습니다. 발언이 굉장히 길었죠. 사회자인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투쟁 기간이 길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한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발언자 사회하는 걸 보다 보면 발언하고 이제 발언자의 말을 또 이제 다시 해석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발언하는 분들의 발언에 대한 재해석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종강 교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후에 여기 종탑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 노동자들이 뭐 상급단체 간부나 관료 이런 것들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투쟁을 흠집낸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희들은 전쟁을 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쳐들어가서 니들의 전쟁을 억지하겠다고 그래서 쳐들어간 부시의 행동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시들 두 부시 부저간이 다 같이 둘 다 이라크를 침공을 했죠. 적절한가요?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발언이 길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제 목소리 톤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주변 뭐 후배들도 좀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페이스북, SNS를 하니까 그죠? 한 여자 후배가 옛날에 왜 학교 다닐 때 나는 그 여자 후배들만 그렇게 살갑게 이렇게 챙겼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톡으로. 몸? 내 몸, 뭐 아직 봐줄만 하지. 이렇게 답장을 했더니, 그 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란, 그 친구는 몸을 헬스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썼는데, 저는 이제 바디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같은 의의를 가지고도 해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자들이 원칙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원칙을 내세우고, 근데 그 원칙이라는 것이 자기의 우월감, 그 원칙의 우월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폄훼하거나 또는 배척하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현상이. 또 원칙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전략의 어떤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술상으로 완급을 조절을 할 수 있고 진태를 조절을 할 수 있고 강약을 조절할 수 있고 나갈 때 물렀을 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어떤 지휘관 하여튼 투쟁 지도자들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의 그 마오도 이렇게 장전을 할 때 이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적이 강할 때는 물러서고 적이 쫓아오면 달아나고 적이 도망가면 쫓아가고 적이 쉬고 있으면 괴롭혀라. 그 마오뿐만이 아니라 게릴라 활동을 펼쳤던 체게바라도 그런 전술을 펼쳤고요. 그거는 뭐 마오나 체뿐만이 아니라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 그 원칙이라는 의의가 호도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의 원칙은, 전술의 원칙은 단체벽 원상 회복이고, 해고자 저는 복직입니다. 우리는 그 원칙을 가지고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술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봅시다. 성신여대 메이데이 영어가 우리말로 하면 내음절인데도 영어는 이렇게 좀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분위기를 바꿔주실 수 있으시겠죠?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저희는 성신여대 몸집회 메이데이입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좀 힘드네요. 저희에게 많은 투쟁사업장에 계신 동지들이 공연 요청을 할 때 항상 꼭 연대 공연을 부탁한다, 연대를 부탁한다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저희도 투쟁사업장에 갈 때마다 항상 그냥 공연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동지들께 연대하러 왔습니다, 연대합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저희 몸짓에는 그래서 연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 공연을 오면서 과연 연대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누가 연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30m 위 종탑에 계신 동지들과 손을 맞잡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손을 어떻게 맞잡을까? 물리적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물리적 표현은 아니죠. 손을 맞잡는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제 손과 고공농성 하고 계시는 동지의 손을 바로 맞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30m 종탑 위까지 그 손을 맞잡을 수 있을 때 동지들이 승리로 땅을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대 공연 이번에 메이데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신여대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한글교실 레인보우 스쿨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그 선생님들과 함께 연대 공연을 왔는데요. 한번 종탑에 손 들어볼까요? 와, 왔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급하게 공연을 준비해서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몸짓엔 연대의 의미가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연대의 의미에 집중해서 몸짓을 봐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자도 노동자다. 노동자성 인정하라.
해오기는 해온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메이데이 보면, 그때가 떠올라요. 한 2, 3년,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겨울이었는데도 아주 추웠던, 마치 종탑에 처음 올라갔을 때 그때처럼 굉장히 추웠던 겨울에 메이데이 동지들이 까만 반팔티를 입고 여기서 밀동을, 그 해병대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일 거예요, 아마. 자, 분위기 많이 바뀌었죠? 다시 한번 분위기를 살려준 메이데이 동지들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언 두 분을 연속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됐네요. 오병익 서비스연맹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본부장님과 건설노조 서울, 경기 타워크레인지부 이수종 동지를 연속해서 모시고 연대의 발언, 투쟁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호명이 돼서 나왔습니다. 저는 서비스연맹의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병익이라고 하고요. 제 사업장은 중구 남대문로가 395번지에 있는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의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위원장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 재능 투쟁을 이제 알게 됐고요. 그 전부터는 알았지만 제가 현장에 있느라고 한번 연대도 못했고, 그래서 2010년에 위원장이 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 서비스연맹의 지역 본부장을 맡으면서 이 재능 투쟁에 연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봤습니다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서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된 이유는 지금 이 재능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1900일을 넘었고 종탑에 올라간 지도 40일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7일이면은 50일이 돼서 아마 투쟁문화제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언들은 하나같이 똑같죠. 저 종탑 위에 있는 동지들이 하루속히 이 땅을 밟는 것을 원하시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주장하는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능교육이 왜 5년 넘게 투쟁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단체의 벽, 소중한 단체의 벽, 원상회복과 그 5년 기간 동안 해고된 우리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정부와 자본이 우리 학습지 교사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능동지들이 단체벽을 원상회복하자고 또 체결하자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입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상권을 확실하게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 욕심이 너무 과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 상식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구가 관철되고 우리 재능동지들이 하루속히 땅을 밟고 한데 모여서 유죄노동점을 과연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이런 고민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미약하나마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다들 현실이 이렇게 녹록지 않죠. 나름대로 사업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틈이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머릿속 한 구석에 아니면 가슴 한쪽에 이 재능을 항상 품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감히 욕심을 내서 감히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고자! 하자! 재능투쟁! 승리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구하나도 하겠습니다. 강구한 연대투쟁! 재능투쟁! 승리하자! 연대투쟁! 재능투쟁! 승리하자! 재능투쟁! 승리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건설노조 종합원 이수종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오늘 다 발언을 좀 길게 하시네요. 저는 좀 짧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노동자 1700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다수 90% 이상이 서민들입니다. 근데 과연 그 1700만 노동자들 중에서 노동조합을 활동을 하는 사람은 너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는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라는 말을 쓰면은 좀 천대시 받고 천대받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노동자인데도 그 노동자가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이 글자 세자 바꾼 이 글자를 바꾸는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3월 5일 근로자의 날이었던 부분을 5월 1일로 노동자의 날로 바꾸지를 못하고 아직도 근로자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시 노동자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당한 권리를 요구를 하고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그 노동자라는 글자조차도 아직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은 노동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본가들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났지만 이명박 정부는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은 사기꾼 정부, 투기꾼 정부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면은 거짓말 정부가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했죠. 선거 공약은 홍보용이다. 만일 선거 공약이 홍보용이라면은 노동자 국민들, 이 나라 국민들을 얼마나 희롱을 하는 것입니까? 권력을 지기 위해서 그 권력가들은 노동자, 서민, 국민들을 우롱하고 탄압하고 착취해갑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의식이 아니고 자본가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활동을 하다 보면은 비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고용을 연장하는 부분에서 대규모 파업을 하고 학생들은 가정 형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숙제를 내어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유치원은 1년에 들어간 유치원비가 1600만 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일본의 어느 유치원에서는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된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어울리면서 놀이 문화를 가는 것이 그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이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과연 5살, 6살 어린아이들이 행복감을 가지면서 생활하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나라는 왜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한 생활을 살아야 합니까? 어느 설문조사에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60대가 최고 불행하답니다. 그리고 20대가 최고 행복하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20대 청년들이 행복하다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저는 대다수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행복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까? 자본가, 권력가들 많이 착취해갔습니다. 내어놔야 합니다. 그러나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요구를 해야 될 사람들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더 챙겨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당히 요구하고 함께 투쟁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모시고 듣는 공연일 거예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텐데, 제가 이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정명훈입니다. 아시죠? 예, 여러분이 아는 그 정명훈 씨는 아니고, 고문 영상에서, 고문 영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명훈 동지 모시고 노래 공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명훈입니다. 예,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다가 10년 만에 귀국해가지고 코민 영상 대표로 있는 저희 삼촌의 손에 이끌려서 저번 주에 여기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그리고 나서 저 팟캐스트 라디오 반민특위에 이현숙 동지님 출연하신 것을 보고 이 재능교육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직접 나오게 되었습니다. 종탑에 계신 오수영, 여민이 동지 힘내시고요. 제가 힘내라고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만국 위해 내가
되셨죠? 자, 정명훈 동지께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공연이 남아있는데요, 공연으로서는. 저는 오늘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사회를 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분이 아닌데,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설레기 시작했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설레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설레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공연을 듣기 전에, 여기 가면 해화경찰서라고 있어요. 해화경찰서 정보과가 3층에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집회신고를 하러 갑니다. 집회신고를 하고 화장실에 가면, 남자 화장실 구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여성분들은? 문 있는 칸이 있고, 이렇게 소변기들이 쭉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액자해서 이렇게 문구 쓰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글씨가 굉장히 작게 쓰여 있어요. 왜 작게 쓰여 있을까요? 가까이 가서 보라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런 게 쓰여 있어요. 제가 외우지는 못해서 그때 적어 왔는데,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걸 옮겼는데, 밑에 미스터 국맨 리포트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리포트를 말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어쨌든 불만 고객 91%가 한 명당 방해하는 신규 고객 수는 평균 20명이며 그 91%의 13%는 후에 걸어다니는 악성 광고탑이 된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어떤 영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문구인 것 같은데, 어쨌든 회사도 교육회사라고 하지만 영업을 강요하는, 교사들의 영업을 강요하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저희가 투쟁을 시작하기 전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교사 수가 한 2,000명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2,000명이 아니죠. 1년에 한 400, 500명, 500명 정도 입사를 한다고 보면 인원이 줄었으니까 5년 동안 그 인원이 포함된 만큼 이 회사를 나갔겠죠. 그 나간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다 많은 불만을 품고 나가요. 군대 제대하면서 자제 좀 해주십시오. 남자들 군대 제대하면서 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군부대 쪽으로 제대하고 가서 그쪽 방향으로 오줌도 누지 않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이 교사들이 2,000명에다가 또 나간 교사, 줄어든 교사가 2,000명,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교사가 한 3,000명,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불만 고객, 회사에서는 우리를 1차 고객, 회원들을 2차 고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000명의 다 불만을 갖고 나가지는 않겠죠. 한 80%가 불만을 가지고 나간다면 저는 그보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4,000명 정도 되죠. 그 불만 고객의 91%, 4,000명 곱하기 91%, 0.9를 곱한다고 하면 한 3,600명 정도가 돼요. 그 3,600명이 방해하는, 한 명당 방해하는 신규 고객 수가 20명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72,000명의 고객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회원 과목 수가
우리 투쟁 시작 전보다 지금이 7만 2천이 훨씬 덜에게 한 3배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13%는, 91%의 13%는 뭐 걸어다니는 악성 광고탑이 된다고 하는데, 원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시청, 여기서 또 시청 앞에서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고, 각종 인터넷 신문이나 또 발간되는 신문들에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회사, 제가 해고될 사무실에 교사가 36명 정도까지 있었는데 지금 한 12~13명 되는 것 같아요. 수도권 이쪽은 거의 뭐 반 이상, 교사 수만큼 또 회원 수도 줄어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회사는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단체 협약, 원상 회복하고, 그게 교사들의 복지, 뭐 이런 것들 들어있지 않습니까? 회사는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객, 교사들 만족이 되어야 회사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금 바닥 없는 곳을 계속 깔아앉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단체와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지, 이거 되지 않으면 우리 투쟁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나중에 뭐 언제 승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승리하는 날, 제가 몇 살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벼바라기 하면서 연양갱을 오물거리거나 모나카를 오물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 투쟁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힘찬 박수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 임정득 동지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사람 임정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도착해서 재능 동지가 보자마자 오늘 온다는 얘기 듣고 기다리는 동지들이 참 많아요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투쟁으로 단련된 동지들은 이 보는 눈도 탁월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위에 있는 동지 두 분, 소금꽃나무 두 분이죠. 그리고 또 오늘 같이 함께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소금꽃나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친 어깨에 가족들 생계를 얻고 밤엔 절망으로 쓰러지고 아침이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 희망을 찾아 길을 쓰고 버텨온 사람들, 서로 머금은 땀방울 등 뒤에 몰래 스며 하얗게 꽃을 피우고 말하지 못했던
조금 전에 성신여대 동지들 와서 이제 연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연대하니까 한 게 떠오르는 말이 있었거든요. 제가 항상 현장 가면서 마음속에 새기는 말이기도 한데 멕시코에 사파티스타 자치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생존권을 위해서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지역에서 막 이제 그분들을 같이 싸우러 막 왔었거든요. 그때 거기 계신 원주민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이 여기 온 이유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잘못 왔다. 하지만 당신의 해방과 나의 해방이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곳에 왔다면 그래 잘 왔다 우리 한번 같이 싸워보자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재능교육 동지들의 이 평화와 노동에 대한 해방이 나의 삶과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투쟁 좋습니다. 상상하다라는 곡인데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살랑살랑. 곧 봄이 올 것 같아요. 봄이 오면 괜히 더 외로워지거든요. 더 많이 여동성상 찾아주시고 그러실 거죠? 현실한 이름으로 나의 상상을 죽이고 적당히 누리는 삶을 자랑하는 말한다.
역시 드립니까? 제가 사실은 세 번 하려고 그랬거든요. 한 번 더 언제 하시는지 알죠? 센스도 얼마큼 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분이 이 노래 때문에 저한테 반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안 부를 수가 없죠. 벨라 차오라는 곡인데요. 예, 이탈리아 민요입니다. 벨라라는 곡은 아름다운 그대여, 사랑하는 동지여, 차오 안녕이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가르쳐 드린 분들이 없지만 다 또 잘 따라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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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외쳐주시면 되는데 우리 종탑에 계신 동지 벌써 시작 안 했는데 뛰고 계신데 이 노래 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지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시작.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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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겠죠? 모르시겠으면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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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주셔도 돼요. 주십시오. And one morning I was awakened.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And in one morning I was awakened, and for me only was he. And in one morning I was awakened, and for me only was he. 좋습니다. 오늘 투쟁할 때 힘들더라도 웃으면서 끝까지 즐기라는 그거 있잖아요. 저 춤출지도 모르거든요. 위에 동지들 볼게요.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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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춤출 때 춤추셔도 괜찮아요? And in the morning I was awakened.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And in the morning I was awakened, and for the only was here. Oh partigiano, take me from this place.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Partigiano, take me from this place, because I feel I'm dying here. And if I die up on the mountain,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And if I die up on the mountain, then you must bury me up there, bury me higher up on the mountain.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Bury me higher up on the mountain. I let the flower walk my way. Woo!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혜리씨 하면서 외치셨으면 안 돼요. 또 나와요. 준비하시고.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왜 이래 좋노? 첫 번째 손은 깨어 일어나.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해야 할 일이 내 혈관 속에 햇살처럼 스며오네. 언젠가인지 알 수 없지만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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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 있을 이 세상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차오 차오. 언젠가인지 알 수 없지만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차오 차오.
네. 약간 센스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 관계로 제가 신곡 냈는데 사실 떨리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 3번인데요. 아스팔트 위 작은 깃발이라는 곡입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이젠 우리 차례야. 이젠 우리 차례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러움이 날 일으키고 사랑의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스팔트 위 작은 깃발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연주 조금 더 강하고 힘세게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우리 동료분들 박수 크게! 더 이상 기적을 말하지 않지 단지 역사를 추억할 때 서러움이 일으키고 사랑의 길을 걷겠지 잊혀지고 후회는 받은 아스팔트 위 작은 깃발 스스로 존재하는 너라는 걸 증명해봐 이 길 위에 떠나는 내가 널 바라볼 테니 온몸으로 기적을 만들어 스스로 역사가 되어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봐 이젠 우리 차례야. 좋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될 수 있는 함성 소리 한번 지켜볼게요. 함성 준비하시고 이제 함성 하나 둘 셋! 일으키고 사랑의 길을 걷겠지 잊혀지고 외면받은 아스팔트 위 작은 깃발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감을 증명해봐 이 길 위에 또 가는 내가 널 바라볼 테니 온몸으로 기적을 만들어 스스로 역사가 되어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봐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감을 증명해봐 이 길 위에 또 가는 내가 날 바라볼 테니 온몸으로 기적을 만들어 역사가 되어가 꽃을 피워봐 이제 우리 차례야. 감사합니다. 2집 음반까지 내셨죠? 음반 제가 뭐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어때요? 제가 그토록 설레하고 기대할 만하죠? 여기 저를 오래 보신 분은 한 12년 넘게 13년 가까이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처럼 집회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오늘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반응이 왜 이렇죠? 네, 격정적인 무대였습니다. 저는 차오차오가 중국 품종의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는데 뭐든 무슨 뜻이죠, 차오가? 어쨌든 무조건 좋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오늘 비정규직 철폐 연대가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송판 격파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격파해야 될, 깨어부셔야 될 내용들을 송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판 격파하면서 자리가 좀 어수선해질 것 같아서 우리 종탑에 계신 아까 두 분도 굉장히 신나하시던데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오수영 하면 여러분도 오수영 나와라 나와라, 여민이 여민이 나와라, 반말로 하지요 뭐. 여기 뭐 저 두 분들 나이가 40입니다. 제가 오늘 다 밝힙니다. 적으신 분들도 있겠고 더 적으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렇다고 두 분들 뭐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부를 테니 좀 나와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해봅시다. 오수영! 나와라! 나왔습니다. 여민이! 나와라! 안녕하세요. 여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 사회를 보신 강경식 동지랑 연언말을 하신 황창은 동지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집회를 지루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좀 가벼운 얘기로 오늘 집회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올라오기 전에 채은이에게 남긴 편지에 재능 아웃되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재능 아웃시키려면 에너지를 모아서 한 번에 강력한 파워슛을 날려야 하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재능 아웃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채은이는 엄마가 다니는 회사가 선생님 월급으로 560원 주는 아주 치사한 회사라는 걸 알기에 엄마가 비싼 레고 블럭을 사주려면 재능이 아웃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은이에게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채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포켓몬스터 카드게임입니다. 그리고 재능방송에서 방영하는 포켓몬스터 만화 영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재능TV는 포켓몬스터만 보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얼마 전 재능TV에서 앵그리버드 만화 영화를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통화하면서 물었더니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안 봤니? 하고 물었더니 봤다고 합니다. 재밌니? 했더니 재밌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멋진 핸드폰을 만드는 삼성전자가 노동자들을 백혈병으로 죽이고 있다는 것을, 멋진 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판결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나쁜 기업들과 나쁜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채원이 옆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든든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지만 마음 다스리는 일을 제일 우선합니다. 아래에 계신 우리 조합원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건강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생님들 만나고 노동조합도 다시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그리고 술도 먹고 재미있는 곳에도 가고 멋진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마음들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문화제 함께 만들어주신 연대단위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지치지 않고 끝까지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다들 쓰셨죠? 이걸
기획을 제가 안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세를 어깨 넓이로 기마 자세를 하고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마지막 퍼포먼스 진행을 맡기겠습니다. 네, 그 초대 손님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우병희 위원장님과 김상진 위원장님 두 위원장님 나란히 좀 나와주십시오. 송판 들고. 자, 이제 대표 선수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격파 실천은 행동은 종탑이랑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송판을 미리 올려드렸어요. 자, 종탑에 계시는 오수영 여민희 동지 노동조합 불인정하고 교섭 회피하는 우리 재능교육 규탄 발언 내용으로 송판에 적으셨나요? TV 보면 이렇게 졌죠. 네, 적었습니다. 네, 뭐라고 적으셨는지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규탄한다는 내용을 깰 수 없기 때문에 재능교육과 박성훈을 깨기 위해서 한 장에는 재능교육, 한 장에는 박성훈을 썼습니다. 네, 재능교육 한 장에는 재능교육, 한 장에는 박성훈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는 자, 뭐라고 썼는지 보겠습니다. 네. 재능자분 니들 다 죽었다. 네, 보셨죠?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재능교육 너흰 이제 종쳤다. 이 두 위원장님 구호가 완전히 유치원, 재능 유치원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인 1조로 해서 짝을 지어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상대편 송판을 들어주세요. 반대편 송판을. 일어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적은 송판을 잡아주세요. 네. 다 짝지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칠지 정하셨죠? 치시는 분이 주먹 꽉 쥐고 정말 재능교육 박성훈을 박살내겠다라는 각오로 그리고 그 세기로 힘차게 송판을 구호 외치면서 내리치겠습니다. 자, 각자의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십시오. 하나, 둘, 셋! 다들 잘 하시는데요? 네, 이번에는 반대편 송판 잡아주시고요. 힘차게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네. 노동조합 인정하지 않고 교섭 회피하는 재능교육 규탄한다는 각오로 힘차게 내려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못 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